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일주일의 첫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윤재 초이스는 어떤 주제를 준비했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공시 내용을 우선은 들고 왔는데요. 한 가지는 3월 31일 공시 내용이고요. 이번 옆에 있는 공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올라왔었던 공시 내용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3월 31일 한미반도체에서 올린 공시 내용입니다. 매출액 1분기 가이던스가 1,400 그리고 영업이익은 686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담긴 공시 내용 긍정적으로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신저가 행진을 보여줬다라는 점 잠시 뒤에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공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올라왔었던 공시 내용으로 IR 개최를 좀 연기를 하겠다. 5월 달로 연기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죠. 그렇다면 제목을 먼저 만나보신다면 5월로 연기한 한미반도체의 IR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속내는 무엇일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달에 한미반도체 주가를 살펴보신다면 언제까지 올라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펼쳐왔습니다. 2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그 뒤로는 쭉 밀려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당시에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연도 들어와서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과도 다르게 유달리 한미반도체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낮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31일 공시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치를 면치 못했고요. 4월 9일 최저치 58,200원까지 내려갔다가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화비전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죠. 보신다면 한화비전 같은 경우에는 1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거의 2배 이상 성장치를 보여줬고요. 오늘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상향 그래프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화비전의 경쟁업체에 좀 주가가 쫓기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사들은 그리고 증권가 리포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시죠. 오늘 나온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수급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가 살펴봤더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한화비전과는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화비전이 한미반도체의 기관 매수세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많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기관들의 선택은 한화비전이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 내용 한번 분석해 보시죠. 다음 페이지를 살펴본다면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그동안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가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한미 반도체의 위상은 슈퍼을이었다라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변화는 SK하이닉스의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시죠. 네, 기술력 기반의 협업 구조가 그동안은 단단하게 지켜왔습니다. 한미반도체는 SK팹 내부에 엔지니어가 상주되어 있고요. 장비 성능과 품질 관리가 직접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성공의 숨은 공신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근거치도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흐름 자체가 지금 반도체 종목들 다원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도 벤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정 업체의 독점보다는 기술과 가격, 경쟁력 확보 목적이다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략 같은 경우에는 멀티벤더 체제가 전환될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 반도체도 앞으로는 고객사를 확충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적 발표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IR에 대해서 돌연 연기를 금요일에 좀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4월 22일 예정이었던 기관 대상 IR에 대해서 5월 달로 연장을 했습니다. 변경 사유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아니다, 연기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
갈등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멀티벤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았던 상황에서 극단적인 갈등이 좀 뻗어나가고 있고 질문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기가 좀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시죠. 네, 증권가에서는 4월 달에 레포트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연간 실적 추정치를 본다면 2025년에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늘게 되면서 평균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두 가지가 좀 상반된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11만 6천 원대로 하향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비전 이 두 가지의 경쟁사 입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는 택해야 되는가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종목들 자체로만 본다면 정책적인 모멘텀이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비전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 주목해 주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지.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표님? 재미없었죠, 대부분. 네. 예, 오늘 좀 생각보다 아침엔 좀 상승해서 가나 했는데 그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또 매도로 전환되고 선물도 매도를 했고요. 그 이제 이유를 보면 미국 야간 선물이 지금 나스닥이 현재 한 1.5%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1.2%에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한 0.9% 하락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장 시작하고 나서 이 하락폭을 키우면서 외국인들한테 영향을 좀 준 걸로 보이고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코스피가 한 0.2%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0.3%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좀 이어졌다. 그리고 일부 이제 개별 호재가 있는 쪽 섹터 중심으로 이제 움직임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주였던 조선, 그다음에 전력기기 쪽은 여전히 좀 오늘 쉬는 모습 보여줬고, 그쵸. 오히려 이제 방산 쪽이라든지 이쪽은 좀 잘 지켜줬는데 그래도 이것도 끝까지 좀 잘 못 지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잘 버텨줬다라고도 해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버텨내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0.2%, 코스닥은 0.32% 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 초이스, 오늘은 한미반도체를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요. 사실
오늘 반도체 이슈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체크해보다가 사실 오늘이나 내일쯤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연기가 됐다. 그 부분이 어떤 이유를 갖고 있을까 이런 내용에서 시작을 해서 한미 반도체 실적과 함께 그리고 주가 차트 흐름 그리고 한화비전의 주가도 한번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이쪽에 대해서 어떤 속내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연기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말한 대로 믿으시면 되지 뭐 속내까지 따지시고 단순히 연기하는 네. 거죠. 숫자가 집계가 안 돼서 뭐 발표 안 하는 건 아닐 거고 보통 요즘에는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IR을 하니까 IR 하게 되면 뭐 지금 하나비전 얘기, SK하이닉스 얘기 이런 얘기들 자꾸 물어볼 텐데 지금 한미반도체가 일단 SK하이닉스에게 으름장을 놨고요. SK하이닉스의 정확한 대응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그게 어느 정도 나오고 가시화되고 나서 이번 달 안에 나오면 5월 달에 IR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생각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약간 대결 구도로 자꾸 이제 물론 대결 구도죠. 하나비전이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한미반도체 이제 주요 임직원 중에 한 분이 뭐 하나비전으로 넘어가서 기술 유출을 했다라는 게 지금 2심까지 진행됐는데 네. 모두 유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아니라 이제 승소가 한미반도체가 이기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최종심에서 이제 기술 유출이었다라는 게 확정되면 하나비전은 좀 골치 아프겠죠. 물론 특허 소송은 또 별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직원에 대한 소송인 거고 특허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기술을 빼갔다고 추정되는 하나 쪽이 지금 오히려 가격을 더 30% 비싸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미반도체가 거기에 이제 뿔이 날 수밖에 없죠. 지금 SK하이닉스를 있게 만든 게 본인들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제 경쟁자를 둔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까지 괜찮은데 상대방이 이제 한미반도체 주장으로는 우리 기술을 가져가서 만든 제품에 어떻게 30%를 더 줄 수 있냐? 그리고 AS도 우리는 공짜로 해줬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직원들 처수시키고 지금 강경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나가는데 그러면 주가는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에 반등을 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하나비전은 올라가다가 주춤하고 있는데 올해만 보면 하나비전은 좀 급등을 했고요. 한미반도체는 올해만 보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오히려 하나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되고 한미반도체는 다시 사야 된다. 오. 네, 둘이 지금 PER이 18배로 똑같아졌습니다. 네. 그럼 똑같아지면 1등 기업을 사야 되나 2등 기업을 사야 되나 봤을 때 1등 기업을 사야죠. 그리고 지금 하나비전은 하나 세미텍만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가 짬뽕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지주사죠. 중간 지주사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나 세미텍 관련된 이슈로 오르지만 나머지 이제 자회사들이 얼마나 잘해주냐도 또 여전히 관건이고요. 네. 근데 한미반도체는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배경은 마이크론 쪽에 지금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쪽은 또 심지어 삼성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HBM을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나가는 본딩 장비는 SK하이닉스랑 완전 다른 구조입니다. 근데 거기에 오히려 한 ASP가 지금 아까 브리핑하신 것 중에 보면 애널리스트가 그래도 가격 실적은 안 떨어질 걸로 보고 그쵸. 있잖아요. 그 이유는 매출은 줄어도 마이크론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SK하이닉스보다 한 30% 더 받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마진율이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너무 이제 혼자 독점이다가 경쟁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경쟁자한테 이제 배팅을 많이 하신 건데, 지금은 이제 관점을 좀 바꾸셔서 경쟁자가 생각보다 너무 주가를 많이 반영시켰고, 네. 그러면 오히려 원래 주인이었던 한미반도체가 너무 지금 소외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아직 그 추가 입찰에 대해서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아마 그 결과까지 확인하고, SK하이닉스와의 이제 관계까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HBM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에. 그럼 이쪽 관련돼서 뭐 SK하이닉스가 삼성의 러브콜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저렇게 SK에게 강경책으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뒤에 믿을 구석이 있다. 믿을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뭐 사람들이 한간에 한미반도체랑 삼성전자가 예전에 소송을 한번 해서 네. 사이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건 예전 일이고 기업이 기업 간에 자기 이익을 침해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지금 한화는 대기업이고 한미는 중견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화 쪽으로 자꾸 이제 손을 드는 네. 애널리스트들도 많은데 로비를 많이 받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저평가받는 게 참 짜증이 난다.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시총 3위 기업이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네, SK 다음에 한미반도체인데 이런 스타들이 나와줘야 사실은 대기업들도 긴장하고 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한미반도체는 좀 너무 역공을 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닥 짚고 좀 돌리는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자리는 뭐 이 시끄러울 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와 한화 비전 경쟁 구도 관계에 있을 때 이 대표님의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에서 지금 PBR과 PER을 비교해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이쪽으로 다시 한번 손을 들어줘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만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시원하게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못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잘 나오기도 했고 정책적인 모멘텀도 좀 힘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뭐 아무리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려도 올라가지 않으면 안 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리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지난주에는 굳이 열심히 사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열심히 사셔도 됩니다라고 네. 이제 말을 좀 바꾸고 싶은데 그 이유는 지금 결국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실패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 결국엔 반도체 관세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가격 전가로 다 녹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결국엔 미국이 피해를 보는 거지 우리나라가 피해 보기는 뭐 그런 건 일시적인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도주가 결국에는 반도체가 가장 큰 주도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곁다리로 사실 조선과 방산이 지금 시장을 끌고 왔지만 사실 조선방산 지금 거의 목에 찼다. 그러면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여기서 추가 매수하십시오라고 하는 전문가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갖고 있는 분들이 즐기는 타이밍이지 없는 분들이 살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면 예전에 전력기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없이 AI 뭐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의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한없이 갈 것 같았지만 지금 한없이 빠지고 있죠. 그 얘기는 한마디로 시장에서 너무 환호할 때 그 종목을 사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라든지 지금 보면 좀 지루하다. 네. 재미없다. 저쪽은 영 아닌 것 같아. 그런 걸 오히려 보셔야 된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 PER이 4배가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저평가 이슈로 보면 삼성전자가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SK 하이닉스도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미반도체라든지 그 외에 뭐 PSK 홀딩스, 뭐 테크윙 이런 종목들도 다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항상 근데 위기는 시끄러울 때 사셔야. 네. 지금 근데 전문가들이 지금 관세는 아마 트럼프가 여기서 난 이 관세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면 아마 그분 탄핵당할 겁니다. 네. 미국의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들고 일어나지 못하지만 미국은 지금 지금 70개의 도시에서 지금 시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평화 시위지만 나중에 이게 폭력 시위로 바뀌면 또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빨리 지금 뭐 일본, 우리나라, 뭐 영국, 호주, 뭐 인도 이런 좀 친한 국가를 먼저 뭔가를 타결해서 결과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게 궁지에 몰렸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지금 주가는 고평가돼서 지금 조정받는 게 이 핑계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이제 주요 빅테크라든지 엔비디아, 뭐 이런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조정을 좀 깊게 받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다. 그러면 그쪽이
덜 빠지기만 해도 사실은 우리 주가는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말 사이에 들려왔었던 관세와 관련된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아이폰이 300에서 500만 원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관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한 부분에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이 관세라는 카드가 계속해서 지속될 부분보다는 가격 전가라던가 다른 방향성이 좀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긍정적으로 매수에 대해서 생각해볼 타이밍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초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져보도록 하겠고 대표님의 초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한 가지 종목은 LS 일렉트릭, 한 가지 종목은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초이스해 주셨을까요? 예,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을 초이스했고요. 예, 이 종목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사실은 알아도 잘 손이 안 나가는 거래가 별로 잘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시세는 잘 나고 있고요. 추세도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사실 생소한 종목이긴 한데 우선 초이스 종목으로는 파크 시스템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S 일렉트릭을 오늘 비초이스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이슈 때문에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초이스 종목이라면 이 종목 지금 주가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1분기 영업이익이 873억 정도 나왔는데 이제 뭐 잘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한 6.9% 정도 감소를 했는데 매출도 조금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좀 생각보다 안 좋았구나라고 하면서 오늘 좀 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는데 한 1.5%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근데 이거 알고 이제 사실 미리 주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LS 회장님이 또 말 한번 실수하셔가지고 LS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안 좋죠. 근데 말이 실수가 아니라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경영하시면 안 된다, 앞으로. 좀 제가 볼 때는 물러나시고 전문 경영인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앞으로 상법 개정은 불 보듯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개정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건 좀 문제가 되겠죠. LS 그룹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저는 그것 때문에 뭐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한때 주름을 잡았던 근데 마지막으로 시세를 분출한 회사가 LS 일렉트릭이고요. 올해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깊게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게 6억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원래 좋았던 회사가 한번 급 시세를 보이고 조정이 깊게 나오면 이제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다시 가격적인 매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려면 이 회사가 계속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LS 일렉트릭이 고점 만든 거는 테슬라의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뭐 납품한다라고 하면서 올라온 거고 그건 약간 좀 이슈성이었고 그 전에 이제 원래 그러면 가격은 제가 볼 때 20만 원 정도였다라고 보시고 이 위에 한 10만 원은 그 이제 약간 거품이 좀 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한 20만 원에서 지금 한 15% 정도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전력 설비 관련된 시장의 눈높이가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이던스가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너무 높다. 애널리스트들이 업황이 좋으면 자꾸 눈높이를 높여요. 그죠? 그러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으면 시집장가를 못 가는 것처럼, 눈높이가 너무 높으면 주가가 못 갑니다. 네.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화장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리콘투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애널리스트도 아무도 예측 못 했는데 예측치보다 2배 이상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주가가 폭발하듯이 올라갔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예측을 또 너무 높게 해가지고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또 부러지는.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이고 기업에서 정보를 제대로 안 주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추정치에 대비해서는 뭐 조금 하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이 업황이 부러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주가가 좀 아직까지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쉬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LS 일렉트릭 한 6만 원대 원래 한 4,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던 주식이
지금 30만 원 갔다가 17만 원 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 바닥에서부터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면 현대일렉트릭 한번 보여드리면 HD 현대일렉트릭은 원래 한 7, 8만 원, 5, 6만 원, 7, 8만 원 비슷했죠 가격은. 이거 40만 원 갔다가 지금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뭐 7만 원, 8만 원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가격에서 좀 쉬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진짜 뭐 미국에서 더 많이 팔릴지 여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될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눈높이도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AI 데이터 센터들 더 짓는다. 뭐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더 짓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뭐 테슬라도 그랬고. 근데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지으려고 하는데 땅과 전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시장에서는 이거 다 지으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죠. 더하기 빼기 막 곱하기 나누기 막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지를 찾고 실제로 설비를 투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게 시장이 원했던 속도보다 시장은 한 100km로 가기를 원했는데 한 50km로 가버리면 주가는 밀리겠죠. 먼저 반영했다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지금 전력기기 전반적으로 저는 사야 되냐 물어보면 사지 마셔라. 좀 더 쉴 수 있다. 올라가 봐야 단기 반등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그중에 특히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고 이제 비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비초이스 종목으로는 실적 발표를 낸 LS 일렉트릭 들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 지금 주가 흐름도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눈높이를 높여서는 안 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전력 설비 테마 자체를 가이던스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러한 내용들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크 시스템스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일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중견 기업이고 이제 뭐 대주주 지분율도 한 30% 이상 되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펀드 자금이나 이런 데 많이 묶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부족한 종목이긴 한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보면 차트에 윗꼬리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호가가 얇은 거죠. 네. 누가 확 사면 확 올라갔다가 좀 있으면 빠지고. 근데 이게 이 회사는 그래서 추세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올해 연초에 작년 연말부터 좋아서 연초에 가격이 한 22만 원대였는데 지금 20만 원 초반대로 떨어져 있죠. 연초 대비엔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고 저점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으로는 장비 쪽으로 보시는 게 맞죠.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보면 변동성은 좀 크지 않지만 꾸준한 기업. 지금 시장이 조금 애매할 때는 이런 종목이 오히려 더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춰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해서 갖고 나왔고요. 이 회사는 원자 현미경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MS가 20%가 넘어가고 있고요. 이 2위가 한 18% 되거든요. 미국 회사인데. 그래서 그 회사를 따라잡아서 1등이 됐다. 이미. 그래서 원자 현미경을 어디서 쓰는 거냐면 주로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 3나노, 2나노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 미세화 공정이 강화되면서 수율 싸움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안에서 얼마나 미세하게 그거를 관찰하고 설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분량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지금 바이오 산업 사업 관련돼서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자 현미경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럼 이거 원자 현미경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좀 너무 하나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좀 시장에서 불만이 있었겠죠. 뭐 성장 동력이 또 필요한데 MS 1등이어도 원자 현미경을 뭐 매일매일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지금 M&A를 좀 통해서 새로 회사를 인수해서 계측 장비 관련된 회사 자기들이 잘하는 세밀하게 보는 거 되게 잘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계측 장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쪽도 지금 라인업을 확장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측 장비까지 붙는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을 좀 더 줘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의료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데 아무리 AI가 해도 결국에는 실제 만들 때는 원자 현미경으로 다 보고 분석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바이오와 반도체 앞으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섹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좀 오늘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자리에서 저는 너무 목표가를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지금 오늘 20만 5,500원에 끝났는데 오늘 그래도 뭐 좀 올랐죠. 5% 올랐죠. 네,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적어도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시고 정고점 부근 뭐 24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안정적인 쪽으로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원자 현미경 글로벌 1위 기업이다. MS가 글로벌에서 20% 넘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여기서 확장이 돼서 의료 AI 쪽, 바이오 쪽으로도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고점 부근 25만 원 이상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시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의 오늘장 초이스 파크 시스템즈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써니님의 종목입니다. PNT고요. 54,000원에 10% 들고 계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좋아하는 전문가님이 나오셨네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PNT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4,000원이면 평단가가 좀 높은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3만 원 후반대 그래도 4만 원 목전에 둔 종목이긴 한데 요새도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지만 이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5만 원 부근이면 작년 가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실적은 4분기에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4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래도 연초에 좀 좋은 흐름 이어갔고 1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제 한번 뭐 2월 달에도 한번 반등이 나오긴 네. 했는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전체 업황을 보면 사실은 지금 분위기는 안 좋죠. 그렇죠. 예, 안 좋은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생각보다 시장이 원하는 속도가 안 난다는 게 문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미국 오늘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늘 급등을 했는데, 하나솔루션이 장 초반에 좀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IRA 지금 관련돼서 폐지냐 축소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약간의 수정이냐 이런 보완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폐지는 아닐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일부 수정이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PNT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이제 지금 장비주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주들이 생각보다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 지금 기업들, 셀 기업들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투자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투자의 속도가 생각보다 그래도 뭐 확 줄어들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4,000원 정도의 10%면 사실은 뭐 좀 더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5만 원 근처까지 5만 원 넘어갔을 때 이제 본전 근처 다 왔으니까 좀 있으면 수익 나겠구나 했는데 그때 확 밀린 거죠. 예, 그래서
그 자리까지 아마 매수한 가격 정도에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 만약에 뭐 3만 뭐 한 9천 원 일시적으로 깬다라고 하면 비중을 조금 늘리셔서 좀 단가를 좀 낮추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15% 정도나 20%까지 늘리신 다음에 가격을 좀 낮추시고 오히려 그리고 나서 이제 4만 원, 5만 원이 좀 넘어가면 그때 좀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NT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비중이 10%인 종목인데 15%에서 20% 정도까지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평단가가 낮춰지기 때문에 5만 원 초반대 부분까지는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시고 그때쯤에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써니님께서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PNT 진단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용선 제이님의 종목 월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850원에 14% 매도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17,000원대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22,000원 평단가면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한 8%대 성장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한 그래도 3월 봄까지만 해도 올라가다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떠한 전망이 필요한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가격 자체는 좀 비싸게 사셨어요. 사신 지 꽤 되신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이제 한 2만 한 4천 원 기준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밀렸죠. 이제 최근이라고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빠지기 시작했을 때 같이 밀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된 소재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이라든지 뭐 실리콘 링, 뭐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는 실적이나 이런 추이를 보면 지금 자리는 많이 내려와 있다, 뭐 싸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른 지금 최근에 이제 장비주들도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소재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소재주들이 일부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뭐 SNS 텍도 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매수한 가격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너무 보시면 제가 주봉 열어놓은 건데, 지금 매수한 가격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야 되는, 제자리 네. 찾아가기는 좀 할 걸로 보이고요. 실적 추이를 앞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만 나와도 사실은 24,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지금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기다려보시면 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겠나.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빨리 올라오면 좋은데 뭐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느긋하게 14% 정도면은 너무 마음 조급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월덱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평단가 부분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이 같이 올려주셨는데 평단가가 극과 극입니다. 한 분은 수익권, 한 분은 지금 손실이 많이 나 계신데 해사랑님의 단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49,500원. 7%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유하는 게 좋은가요? 신주 청약 이후에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여전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한때 이수페타시스가 참 공분을 많이 샀죠.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이슈가 사그라지다 보니까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한 분은 지금 수익권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수익이 안 나신 분이나 뭐 나신 분이나 지금 들고 가시면 되고요. 지금 7% 정도면 오히려 더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원래 네. 좋아했던 종목인데 그때 한번 지금 사실은 회장님이 여기 주이수라고 상장 안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돈 되면 되는데 자꾸 이제 뭐 제이오 같은 회사 인수하려고 그러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 신사업을 근데 그거 하는데 이수페타시스 돈 갖고 하려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죠. 근데 결국엔 그게 취소가 되고, 공장 짓는 데 들어가는 돈만 지금 유상증자를 하겠다 해서 유상증자 규모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주가가 사실 최근에 보시면, 요때 이제 작년 10월 달 무렵에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급락이 나왔다가, 이 발표 나오고 나서 여기 11월 달일 겁니다. 그 미리 알고 판 그쵸? 거고, 네. 그리고 급락 나오고 나서 제자리까지 갔었습니다. 갔는데,
지금 다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 영향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진 게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빠진 거지 실적이 나빠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장사 잘 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MLB도 굉장히 잘 팔린다. 지금 이스페타시스 공장 풀로 돌아가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요. 지금 공장을 지은 예전에 이제 삼양식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닭볶음면 잘 팔리니까 미랑 공장 하나 더 짓는다고 하니까 주가가 더 가죠. 네. 이스페타시스가 그런 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부에 빨리 안 와닿아서 그런 거지. 왜냐면 이게 중간재다 보니까 부품이다 보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엔비디아라든지 기타 이제 빅테크들 그 AI 반도체 칩 만드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회사들 뭐 지금 구글도 자체로 만들죠. TPU 같은 거 만드는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납품한 회사는 이스페타시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창기 때 엔비디아 뜰 때 무조건 이스페타시스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때 유상증자 이후로 제가 좀 사실을 좀 마음에서 좀 버렸다가 지금 이제 그 부분에 해결이 문의가 됐습니다. 들어오면 유상증자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실적 숫자로 보여주면 사람 마음 바뀌니까 두 분 다 수익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격 높으신 분들은 좀 지금 조금 더 사셔서 7%면은 뭐 한 15%까지 늘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권이신 분도 좀 차분하게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5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살펴봤습니다. 유증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무너졌었던 종목인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적이 찍히는 것만 기다려보고 5만 원 이상까지 반등 나오기를 기다려보자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도 탄력이 참 좋은 종목입니다. 템베고님의 종목이고요. 종목이 딱 어울리는 종목이긴 한데 한화시스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000원 10% 들고 계시고요. 수익 구간이긴 한데 지금쯤 팔고 반도체 쪽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34,000원 부근이면 약간은 아쉬운 좀 평단가인 것 같긴 합니다. 수익권이긴 하지만 이 종목으로 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원래 그 정도 수익 났을 때가 가장 불안하죠. 10% 조금 넘었을 때. 예, 하루면 반납할 수 그쵸. 있거든요. 이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 이제 보고 있는데 하나시스템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로 보시면 좋다라고 보는데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4만 원 못 뚫으면 빨리 파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산 관련돼서 이슈가 좋긴 합니다.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뭐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그냥 유상증자해서 유럽에다가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방산 시장에 참여한다라는 이슈로 올라오고 있고요. 방산이 그나마 지금 좋긴 한데 여전히 지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 4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 보고 하나 시스템 들고 가기에는 매수 가격이 좀 부담스럽죠. 한 3만 원 밑에 사셨으면 제가 그냥 홀드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자리는 한번 끊고 나오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도체 쪽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 종목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SK 이터닉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4,780원, 지금 마이너스 비중이 40%가 넘는다고 하시고요. 비중은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태양광 쪽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풍력 쪽은 여전히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는 올라온 모습이긴 한데요. 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좀 횡보 장세인데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이제 미국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실적 자체는 뭐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고 작년 하반기 이제 4분기에도 실적은 잘 올라왔는데 연간으로 보면 이제 작년에 376억 벌었고요. 이제 이게 약간 분사한 회사잖아요. SK 그룹 내에서.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한 470억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장은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주가는 보면 굉장히 지루한 형태로 좀 보이고 있죠. 상장 초기에 좀 움직였다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슈가 많습니다. ESS 관련된 것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수소 관련된 연료전지 이슈로도 한번 또 부각을 받았던 제가 보니까 가격대가 연료전지 이슈 돌 때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연료전지가 항상 보면 수소 연료전지가 얘기가 나오다가 또 금방 또 이제 사그라들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자리는 좀 재미없는 자리로 보고 있고, 지금 보면 이제 월봉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 회사가 상장한 게 언제냐라고 보면, 작년 이제 상장일이 24년 3월 2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물량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거쳤다. 한마디로, 이제 오버행 이슈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굳이 털고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좀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언제 하셔야 되냐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추가 매수는 18,000원 돌파하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000원을 돌파한다는 시도가 나오면 어떤 이슈가 나오든, 뭐 ESS 관련된 이슈가 나오든,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 뭐 수소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SK 이터닉스가 좀 턴어라운드 한다. 그러면 18,000원을 강하게 뚫으면 그때는 따라붙어서 빨리 끊고 나오시는, 매수가 좀 줄이시고 낮추신 다음에 한 21,000원 넘어가면 파는 전략으로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구간을 넘겨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18,000원 돌파되는 걸 보고 나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 SK 이터닉스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번 한 주는 좀 지난주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한 주 동안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보는 게 좋은 건지 내일장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주별로 뭐 이렇게 전략을 끊는다는 건 참 애매하긴 하지만, 네. 지금 제가 뭐 여기서 한번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AI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은 아마 디자인 하우스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에이징랜드 오늘 같은 날 17%씩 올라가 네.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뭐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몰렸는데, 결국엔 사람의 생각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관세 리스크, 크게 우리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에 한 90일 동안 난리를 치고 있던 관세 리스크는 이제 뭔가 협상 국면이라든지 아니면 좀 조절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극단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중국도 뭐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트럼프는 중국이랑 협상도 안 하면서 협상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내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둘이 의지가 생겼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협상이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타트를 했다라는 건 결국엔 결론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최악의 국면은 해소 중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였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동안 이런 관세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눌렸던 섹터들을 오히려 다시 보셔야 된다. 네. 그럼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이런 회사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여전히 반등 가능성을 좀 주목해 보시고, 이번 주는 뭐 자동차는 빨리 올라오긴 좀 어렵겠지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싼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바이오텍 회사들은 지금 여전히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쵸. 4월 말, 5월 말, 뭐 계속 이벤트, 6월까지, 아스코까지 이벤트가 쭉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바이오텍 회사들 중에서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들, 오늘도 인벤티지 랩이 10% 이상 올라갔는데, 펩트론에 이어서 또 인벤티지 랩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비만 치료로 돌고 있는데, 또 어디로 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회사,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뭐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는 이미 시세를 줬고요. 네. 좀 쉬고 있는 유한양이라든지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 같은 회사들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예상이 되어 있는 한미 간의 협상을 앞두고 증시는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번 주 주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AACR 모멘텀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꾸준히 반도체 모멘텀이 이어집니다. 바이오 모멘텀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바이오를 주목해 보자라는 대표님의 의견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조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